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화요일 밤에 있었던 2차전 경기에서는 역시나 아시아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만나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보다 선수가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 패배를 당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돌리면서 대체 저런 감독을 어디서 데려왔냐는 등 중국 축구협회에 대해 맹비난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56위 자리에 위치한 87위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팀으로서, 중국 대표팀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4무 5패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세를 타고 있고,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0대7로 참패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상 사우디 대표팀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보기 드문 상당히 운이 따르는 경기 양상이 펼쳐지면서 초반부터 상당한 덕을 봤는데, 전반전 14분 중국 대표팀은 페르난지뉴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수인 라우자미 선수가 자신의 골문으로 집어넣어 버렸고, 중국 대표팀은 정말 의외의 행운이 따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리드를 잡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전반전 19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칸노 선수가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중국 선수에게 발길질을 해버리면서 모하메드 칸노 선수는 다이렉트로 레드카드 퇴장을 당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전반전 20분 만에 상대의 자책골로 경기 리드도 잡고, 상대 선수의 분노 조절 장애로 퇴장까지 얻어내면서 한 골차 리드의 선수도 한 명이 더 많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운이 좋을 수가 없는 좋은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는데,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수적인 우위와 함께 경기 리드도 잡았음에도 사우디 대표팀을 상대로 추가 득점을 도무지 뽑아내지 못했고, 결국 중국 대표팀은 한 명이 더 많고 1대0으로 앞선 상황이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하산 카디시 선수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역전을 당해버렸고, 결국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실망스럽게 패배하면서 이번 3차 예선 2연전을 2전 전패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면서 0대7이라는 축구가 아닌 야구 스코어로 대참패를 거두는 굴욕을 당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자책골도 넣어주고 이른 시간 퇴장도 알아서 당해주고, 사실상 거의 이기라고 만들어준 경기를 기어이 역전당해서 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 때보다 더욱 굴욕적인 내용의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에서 2전 전패, 1득점 9실점을 기록하면서 B조에서 꼴찌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벌써부터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사실 중국 대표팀은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기존 감독이었던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월드컵 도전을 위해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신인 감독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를 통해 전력 상승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당연히 중국에게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이반코비치 감독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보도를 냈습니다. 9월 10일 생방송 뉴스,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2로 역전당하며 2연패를 당했다. 경기 후 축구 평론가 한차오시영은 중국 대표팀 감독인 이반코비치 감독을 비난했다. 한차오시영은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2로 패배했다. 만치니 감독도 70분 동안 한 명이 부족한데 한 방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치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고, 정신력이나 노력도 괜찮았지만 포지션별 실력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기 조정 템포가 너무 느리고 형편없어서 중국 선수들은 다리에 힘이 빠졌고, 상대팀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현장에 있는 선수들 중 그 누구도 열심히 플레이하지 않았고 자신감도 없었고 감독도 두뇌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말문이 막혔다. 이 패배는 일본에게 0대7로 패배한 것보다 더 추악한 패배였다. 우리가 먼저 득점하고 거의 70분 동안 한 명이 더 많았는데 결국에는 개같이 패배했다. 라면서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번 2연전 패배의 가장 강력한 원흉이며, 이반코비치 감독의 능력이 중국 대표팀을 이끌기에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확실히 이반코비치 감독은 중국 대표팀 부임 후 태국과 싱가포르에게도 비기고
한국, 일본, 사우디에게는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성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돌리면서 대체 저런 감독을 어디서 데려왔냐는 등 중국 축구협회에 대해 맹비난을 날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마추어보다 못한 감독은 처음 봤다. 그냥 중국 감독으로 바꿔라. 이반코비치 감독은 위약금을 기다리며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보는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난 다시는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지도 않을 것이다. 누가 이반코비치 감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대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다.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그를 내버려두고 그에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에게 대표팀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고 한 푼도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나쁜 코치다. 정말 나쁜 코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건 정말로 코칭 문제인데 너무 안타깝다. 70분쯤에는 공격수들이 완전히 에너지가 부족해졌고 선수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애초에 이 코치를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는 걸까? 빌어먹을 감독놈. 그리고 경기에서 지는 것은 감독의 잘못이다. 정말 권한이 위임됐고 저 노인이 정말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왜 비를 맞으면서 무관심하게 경기를 봤을까? 과연 국내 코치들이 외국인 코치보다 전문성이 더 떨어지는 걸까? 정신머리 없는 놈들. 이 경기를 보면 첫째, 이반코비치 감독의 코칭 수준과 현장 적응력이 정말 나쁘고, 둘째, 중국 대표팀의 플레이 수준도 존나 나쁘고, 셋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도 못 이긴다고, 넷째, 이번 경기 이후 중국 대표팀의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다시는 자신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반코비치 감독은 경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중국 대표팀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승점은 0점, 그리고 20골을 실점할 것 같다. 일곱 번째, 피파는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출전을 승인하고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을 발표했고 중국 대표팀은 존나 뻔뻔해서 참가하러 갔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어딘가 쓰레기통에서 이력서를 주워서 중국 축구협회에게 보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동점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교체를 강요받는 것 외에는 현장에서 선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건 지휘 능력의 문제다. 코치를 바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수년 동안 너무 많은 코치를 바꾸었고 중국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다. 이 코치는 너무 쓰레기다. 그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시기적절한 조정도 없다. 선수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반코비치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오래전에 제거됐어야 한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중국 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것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당한 굴욕적인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이반코비치 감독과 이반코비치 감독을 데려온 중국 축구협회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말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을 위약금 주고 경질시키면서까지 이반코비치 감독을 데려오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킨다면 다시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넉넉한 중국 축구협회라고 해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계속된 감독 교체는 당연히 시스템을 확립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번 2024년에만 4명이나 감독이 바뀐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는 것 같고 역시 축구협회의 역할과 능력은 대표팀 축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